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유한양행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유한양행의 국산 폐암신약 렉나자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보다 전체 생존기간에서 우위에 있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에선 유한양행의 국산 폐암신약 렉나자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기존 표준치료법보다 생존율을 1년 이상 늘린다는 임상 근거를 확보하면서 과연 표준요법의 지위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38개월 수준인 표준치료법보다 1년을 더 늘리며 최대 10개월을 초과하는 전체 생존기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존슨앤드존슨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허가 근거가 된 마리포사 3상 전체 생존기간 탑라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마리포사 연구는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엑손 19 결실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효과를 평가한 임상 연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최근 공개된 전체 생존기간 결과에서 타그리소 단독요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을 1년 이상 연장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타그리소는 허가 임상 연구에서 전체 생존기간 38.6개월을 기록한 만큼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기간은 10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섭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오는 3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폐암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기존 공개됐던 마리포사 연구 결과와 함께 글로벌 시장서 표준치료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근거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전 데이터에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1차 평가 변수인 PFS 유효성을 입증했지만 2차 평가 변수인 전체 생존율에서 타그리소 대비 유리한 경향성만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과적으로 1년 이상 기존 표준치료법보다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추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3세대 EGFR TKI 치료 후 유일한 옵션인 페메트렉시드와 카보플라틴 병용요법을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결과는 면역항암제가 항암화학요법 대비 평가됐던 전체 생존율 데이터와 비견될 만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가령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대상 연구인 키노트24에 따르면 키트루다는 항암화학요법 대비 16개월 가까운 전체 생존율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키트루다 투여군은 30개월, 항암화학요법군은 14.2개월이었는데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이에 비견될 만한 전체 생존율 데이터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투자자 관점에서 여기까지 내용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다가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렉나자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높은 상업적 가치에 대해 존슨앤드존슨 측은 엄청난 강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지난해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2027년 50억 달러 약 7조 2,800억 원의 연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존슨앤드존슨 측에서 이례적으로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암시하는 것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들이 특정 전략과 움직임을 가지고 나올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항암의사들의 진료 지침인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가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타그리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공고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NCCN은 지난달 비소세포 폐암 치료 과정 중 EGFR 변이 발견 시 치료법에 대해 기존 타그리소 선호 문구를 제거하고 렉나자와 리브리반트를 동등한 수준으로 권장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 유럽에서도 병용요법 투여 승인받으면서 유럽 진출 역시 임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3천만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하고 유럽 매출의 10%가량을 판매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품목 허가를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만큼 올 상반기 안에 아시아 지역 승인도 무난하게 획득할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히든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올해 하반기에는 경구제인 렉나자와 병용 투여하는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의 FDA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리브리반트 SC가 승인되면 환자와 의료진의 투약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상업적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서 리브리반트 SC는 지난달 17일 보안 요구 소환을 받으면서 승인 예상 시점이 다소 지연되었는데 다행히 효능 안전성 데이터와는 무관한 CRL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바 일련의 기대 이벤트가 유한양행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천국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실 유일한 박사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